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저희 손녀 소영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정말 정직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도 혹시 가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요즘 자꾸 피곤해 보여요?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아 보여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시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건가? 의사로서의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91세이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3일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무시하기 쉬운 것이 바로 영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조금만 활동해도 금방 원기가 회복됐죠.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저 역시 80세가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기본적인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노인들이 느끼는 어려운 병원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어지러워요. 기운이 없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식욕도 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이런 증상들을 겪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체념하고 계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끼니를 때우기 위해 빵 한 조각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녀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드려도 괜찮다, 잘 먹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요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재료를 들고 오는 것도 복잡한 조리 과정도 모두 부담스럽죠. 실제 환자 이야기. 3개월 전에 제게 오신 78세 박정숙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딸이 모시고 오셨는데 엄마가 자꾸 넘어져요. 걸을 때도 휘청거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알부민 수치가 현저히 낮았어요. 이는 단백질 부족을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할머니는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1년 동안 거의 죽이나 빵으로만 식사를 해결하고 계셨던 거예요. 음식 해먹기가 귀찮아서요. 혼자 먹으려니 뭘 해도 맛이 없고. 할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의 과학적 해석. 여러분, 이는 전혀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할머니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1년에 1~2%씩 근육이 줄어들어요. 둘째,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셋째,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와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로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은 훨씬 적어져요. 이런 변화들 때문에 우리가 젊을 때 먹던 방식으로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근육, 뼈, 혈액, 면역세포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운이 없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우울감도 생기고 인지, 기능도 저하됩니다. 해결책에 예고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6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 있어요. 값싸고 구하기 쉽고 조리하기 간단한 식품이죠. 바로 계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란에 대해 알고 계신 것들 중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하루에 하나만 먹어야 한다.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걱정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계란이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일주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해결책 1단계, 하루 2-3개의 계란.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첫 번째 계란을 드세요. 밤새 금식 상태였던 우리 몸이 가장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점심 식사 때 두 번째 계란을 드시고 저녁에는 가볍게 한 개 더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계란을 3개나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하실 텐데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에 계란 3-4개까지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2019년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성인이 하루에 계란 3개를 먹었을 때 근육량 증가와 인지 기능 향상이 확인되었어요. 2단계, 소화를 돕는 조리법.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반숙 계란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살짝 익힌 상태로 드시는 거예요. 물을 끓인 후 계란을 넣고 정확히 6분 30초 동안 삶으면 완벽한 반숙 계란이 됩니다. 왜 반숙이 좋을까요? 완전히 익힌 흰자는 소화가 쉽고 살짝 익힌 노른자는 비타민과 레시틴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흡수됩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계란찜으로 드세요. 계란 2개에 물 50ml를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1분 30초 정도 돌리면 부드러운 계란찜이 완성됩니다. 3단계, 흡수율을 높이는 시니어 비법.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계란을 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 1컵을 먼저 마세요. 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소화효소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둘째, 계란과 함께 토마토나 피망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세요. 비타민C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셋째,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소화기관의 혈류량이 증가해서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4단계, 혈류 개선을 위한 간단한 운동. 계란을 드신 후 30분 정도 지나면 간단한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10번씩 움직이고 어깨를 앞뒤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영양소가 온몸으로 잘 전달됩니다. 특히 종아리 운동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30번 반복하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단계, 지속 가능한 습관 만들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계란을 항상 12개 이상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계란 하나를 삶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달력에 매일 계란을 먹은 개수를 체크해 보세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혈액순환을 위해 다리 마사지를 해보세요. 발목부터 무릎까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면 됩니다. 과학적 근거와의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계란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어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킵니다.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콜린은 뇌 기능 향상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예요. 계란의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키고 비타민 B3는 신경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충분한 단백질 체중 1kg당 1.2kg를 섭취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낙상 위험이 40% 감소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 첫 번째 사례, 박정숙 할머니 78세. 앞서 말씀드린 박정숙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2주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반숙 계란 하나를 드시고 점심에는 계란찜을 만들어 드셨어요. 저녁에는 계란 스크램블을 가볍게 드셨습니다. 2주 후 병원에 오셨을 때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어지럽지 않아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숨이 덜 차요. 딸분도 깜짝 놀라셨어요. 엄마가 요즘 말도 많아지시고 밤에도 잠을 잘 주무세요. 정말 달라지셨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 할머니의 알부민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근육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김철수 할아버지, 82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셨어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후 용기를 내서 시작하셨어요. 매일 계란 2개씩, 정확히 제가 알려드린 시간에 드셨습니다. 1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 수치가 오히려 안정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빠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누워 있었는데 요즘은 저녁까지 기운이 있어요. 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 사례, 이순자 할머니 76세. 이순자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우울감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식욕도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계란 요리를 하나씩 배워보시라고 했습니다. 첫 주에는 반숙 계란, 둘째 주에는 계란찜, 셋째 주에는 계란말이,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나가셨어요. 2개월 후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시길, 선생님, 요즘 아침마다 오늘은 어떤 계란 요리를 해볼까 생각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몸에 힘이 생기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 확신과 동기부여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90세가 넘은 저도 여전히 매일 계란 3개를 먹고 있어요. 덕분에 지금도 환자들을 진료하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체념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7일 동안만 시도해보세요. 정말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첫날부터 소화가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3일째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다를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가족들이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변화입니다. 거울을 보며 아,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구나 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 당부계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계란 요리는 간단하고 실패할 확률도 거의 없어요.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공유해 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와 경험에 건강한 몸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정말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계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세 이상을 위한 간단한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